우리 요리에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감정에 레시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감정의 레시피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네. 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럼 굳이 우리가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고, 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금방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감정의 레시피는 VAK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AK. V는 비주얼, 초점. 초점. 자, 머릿속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두뇌, 이게 두뇌의 사용이죠. A는 뭐냐, 오디토리, 소리, 즉 말. 입으로 어떤 걸 말하고 귀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어떤 말을 입으로 표현하고 어떤 말을 귀로 많이 듣느냐, 오디토리, 소리. 그 다음에 K는 키네세틱. 이거는 뭐냐, 어떤 느낌, 어떤 행동으로 인한 느낌, 신체 움직임, 이런 게 이제 K에 해당되는 거죠. 키네세틱. 신체 활용, 신체 감각. 자, 그래서 몸을 어떤 자세를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성하고 뭐 웃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 감정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쭉 뜯어볼 텐데, 우선 초점부터 보면은 초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요거는 계속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오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자,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자, 어떤 사건 경험을 연합하느냐, 즉 어소시에이션 연합하느냐, 또는 디소시에이션 분리를 시키느냐, 즉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상상하느냐, 감정을 분리시켜서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이렇게 내용은 이때 감정이 없도록 상상하느냐, 여기 이제 연합 분리거든요. 그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좋은 일은 어떻게 상상해야 된다 그랬죠. 좋은 일은 연합을 해라. 그래서 주인공으로서 강하게 연합을 해라.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한다 그죠? 분리를 시켜서 내용은 이때 느낌은 없는 쪽으로 분리를 시켜라. 그 이야기 했죠. 계속 그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오늘 똑같이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석의 문제다. 해석. 일어난 사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좋은 일로 해석하느냐, 나쁜 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수혜자 의식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초점에. 자, 문제 중심이냐, 원한 중심이냐, 희생자 중심이냐, 수혜자 중심이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리기 이전에는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로 해석하는 순간 좋은 일이 되는 거야. 나쁜 일로 해석하는 순간 나쁜 일이 되는 거죠. 마치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니까 오늘 교통체증 심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라는 순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비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이라든지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꾸지람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 그때 니까짓게 뭘 해? 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기를 주고 주눅들게 했어.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발표 불안증의 원인이 되도록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이거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니까짓게 뭘 잘해라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오기를 가지고 내가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네.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인간으로 변화된 그 계기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떤 해석이 유리할 것 같아요? 나는 기죽고 주눅든 계기가 되었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성공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어? 너무 그렇다고 또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 성공했죠. 지금 디자이너계에서 성공한 것은 어릴 때 그게 컸죠. 선생님 타고난 감각도 있지만, 그 섬세한 감각도 있지만, 마인드 자체가 내가 성공해서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의지 내지는 오기, 어떤 열정을 갖게 한 것은 그는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다 말이죠.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발표 불안이 있어서 나는 준비한 내용의 10분의 1도 이야기 못하고 창피당하고 손해를 본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이에요.
이제 발표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발표 불안에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일어난 사건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해석은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나를 희생자라고 바라보지 말고 수혜자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인도 없다 이렇게 전제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쌤 이제 뭐 치료하다 보면 내면 아이는 난 엄마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나를 희생자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점에서 엄마는 악인이었어. 근데 악인이 아니고 엄마는 악역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킨 조력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나는 그 엄마의 꾸지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아니라 자 엄마의 그 꾸지람을 통해서 훈련된 마음이 더 단단해진 그런 수혜자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거죠. 당연히 투자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뭐 지금 선생님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하면 네.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예를 들어 그런 상처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제가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고생하지 않아도 음. 좀 더 빨리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그 끼를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도 중학교 1학년의 연습장에 네.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타고났네. 그거를, 어쨌든 그걸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일찍이 좀 재능을 알아보고 우리 딸이 디자인 쪽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후원을 해주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저한테 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미술학원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미술학원을 갔다면 네. 엄마가 저를 무시하지 않고 미술학원에 보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었죠. 네. 이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쉬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의도적으로 그는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어때요, 선생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저의 신념이에요 그 얘기는. 아 그래? 네. 뭐 그럼 좋네요. 그럼 엄마가 이 꾸지람을 한 것도 엄마가 이종 사촌 언니랑 나랑 비교하면서 키운 것도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긍정적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악역을 맡았어. 어릴 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계속 비교를 하고 기죽이고 주눅들게 했던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 이를테면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성공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내 분야에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해석을 무의식 속에서 하는 순간 이제는 어릴 때 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를 엄마가 많이 하세요. 엄마가 엄마가 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큰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엄마가 미술학원을 안 보내줬기 때문에 네가 건축과를 간 거다. 네. 무조건 모든 그런 그 낭시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키웠고 그래서 그 이제 결과가 너가 이래서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엄마의 이제 합리화에 해당되는데 네. 근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정말 너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미술학원도 보내고 너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게 맞죠.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또 선생님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될 수 있고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입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한 게 나한테 악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었어. 네, 심리 그때 치료하고 세 번째 하고요.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네네.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 관점 바꾸기가 이제 비슷한데 항상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의 생각이 초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좋아진 부분은 뭐가 있었지? 자, 엄마의 그런 꾸준함과 비교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좋아진 부분은 뭐가 있었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지금 긴장 떨림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생님이 좀 겸손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안에 또 자기 치유를 하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좋아지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죠. 자, 그렇게 긍정의 질문을 하면은 긍정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명을 창조하는 힘은 뭐냐면요. 자, 상황, 사건,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상황, 사건, 경험을 우리 돼요? 찍으세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이 PPT 제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자료 드릴 테니까 뭐 다음에 USB 가져오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반응. 자, 상황, 사건, 경험 플러스 반응이 결과에 있는데 선생님. 네. 자, 비율을 한번 따줄게요. 비율. 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운명이 차지한 비율이. 상황, 사건, 네, 상황, 사건, 경험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반응이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상황, 사건, 경험이 50이고 반응이 50이 아닌가요? 아니요. 상황, 사건, 경험은 10%, 반응이 90%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끔찍한 또는 비참한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반응이 90% 지금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자, 과거의 사건, 경험, 상황에 관계없이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독립성 내지는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이 영어로 뭐예요? 예,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니까 response,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되거든요. 반응 플러스 능력. 즉,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항상 어떤 상황, 사건,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걸 의미하죠.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 해석,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 긴장되고 떨려요. 긴장돼서 떨리는 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 실수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자,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힘든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때요, 선생님? 말이 되네요. Make sense. 말이 되죠. 이것도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지각적 입장. 이거는 제가 내면 아이 치유할 때 많이 선생님한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나 자신의 입장, 1차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 즉 상대방의 입장이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상대방 엄마 입장이겠죠. 엄마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상대방을 넘어선 객관적인 입장, 이게 3차 입장이거든요. 객관적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객관적 입장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선생님과 어머니를 밖에서 본 아빠나 뭐 가족,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종교적인 절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절대자가 되면 더 좋죠. 뭐 예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바라볼 때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상처받은 그 내면 아이 어린 우리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동생하고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동생이 바라보는 이 입장이 네. 다른 동생들, 제가 딸 셋인데 네. 다른 동생들보다 네. 언니는 그 네. 트라우마를 지워야 된다. 다른 동생들은 우리가 다 엄마한테 똑같이 얘기했을 때 엄마는 그거 갖고 그러냐? 아 이제 지난 일을 그냥 네. 다 그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 똑같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남아있죠. 네. 우리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딸들한테 다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거는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사람이 네.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네. 동생들이 3차원에서 입장을 봤을 때는 저한테는 네. 최면이라도 해서 그 트라우마 치워 언니가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네. 네, 그렇게. 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할 때 그런 입장, 을 3차원에서 그렇죠. 지각 입장 그걸 계속 좀 하려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에도 처음 제가 설명 다 드렸고 이제 앞으로 치료할 게 이제 공중분리 영화관 기법을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선생님 근데 저는 네.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나는데 네. 시각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시각 기능. 그리고 그게 너무 빨라요. 저는 그 화면이 뒤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벌써 올라가고 그렇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뭐 완전히 안 하더라도 그는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따라해도 괜찮다고. 이제 보여주고 대감케하고 보여주고 대감케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미술관 기법을 쓸 수도 있는데 미리 공부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뭐 알고 치료하는 게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장면을 맘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미술관 벽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 선생님이 자신감 넘쳤던 경험이나 또 미래에 발표를 잘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맘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벽 오른쪽에 붙이는 거지. 그 문제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고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이고 또 줄여서 콩알만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김으로 혹 불어서 날리고 그 긍정의 사진이 벽을 다 채우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 긍정 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처음에 문제를 또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가 많이 줄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이런 거죠. 저는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 미술관 벽에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없어지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뭐 불태우는 기법도 가능해요. 뭐 그런 기법 가능하고 네.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자 문제 장면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자 그래서 영역 떠나서. 미래의 발표를 잘하는 장면이 미술관 벽을 가득 채워놓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힉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힉 하는 순간에 두 개의 장면이 바뀌면서 교체되면서 치료되는 기법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깨트리는 기법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미래의 발표를 아주 잘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앞에 벽에 붙이는 거예요. 그 위에 과거에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의 사진을 유리로 된 사진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를 두 개가 상상이 되면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돌멩이를 들어서 그 떨었던 장면을 향해 집어 던지는 거지. 그러면 사진이 깨져버리겠죠? 깨지고 그 뒤에 뭐가 남아있죠? 바로 발표를 잘하는 장면이 남아있잖아요.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발표 잘하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에 또 떨었던 장면을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또 깨트려. 이걸 한 5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떨었던 장면이 희석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느낌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제 증명된 기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그 좋았던 경험의 느낌을 강하게 살려주면서 떨었던 장면의 느낌을 없애버리는 거지. 선생님 지난번에 할 때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 옛날 나쁜 장면이 나옵니다.